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2월 1일이면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월 2일이 되겠죠. 2월 2일 목요일 날이면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결과가 이제 그 발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0.25% 인상안이 유력시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대감으로 그동안에 시장도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상폭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1년여 동안에 이제 그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스트레스로 시장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슈에서 벗어나서 경제 이슈로 시장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그 연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게 잘못돼서 경착륙으로 이어질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경착륙이죠.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연착륙에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그 주가 환경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지금 이제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가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그 대안이 아닌가 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이제 미국 소비자 지수, 우리가 CPI 지수라고 그러죠.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022년 7월 달이죠. 그러니까 6월분이 될 것 같아요. 6월분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9.1% 가장 이제 그 피크를 찍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그 6.5%로 이제 뭐 상당부 이제 고물가라든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물가 혹은 고금리 불확성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음 이슈는 이제 경기 이슈가 되죠. 경기가 과연 이제 그 연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데,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에 어떤 그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나스닥 지수, 위에가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월봉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이제 16,000포인트까지 왔었죠. 그리고 이제 10,0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었는데, 뭐 아래는 또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를 이제 도표로 표현한 겁니다. 일단 0.25%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0.25% 횡보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부담감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22년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0.25에서 0.5%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주가가 추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5%입니다. 우리가 지금 3.5%죠. 1% 차 지금 역전이 된 상태인데, 여하튼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리 최고 금리 정점하고 주가 바닥하고 일치가 되죠. 그게 이제 그 CPI 지수하고 연동이 되면서 주가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뭐 확인되고 금리 이슈에서 벗어나서 과연 이제 그 연착륙에 성공할지 혹은 이제 경착륙으로 이어질지 그걸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2월 1일 날 미국은 이제 2월 1일 날 발표가 되고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 금리 인상폭 축소 어떤 그 기대감, 가능성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 증시가 다우도 그렇고 제법 큰 폭으로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이제 그 다수의 어떤 그 버블이 개입되면서 버블이 지금 깨지는 단계고, 그 이후의 장세는 좀 시장에는 뭐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뭐 2%대 후반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3.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간에 지금 1월 장 시작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의 장이었죠. 반도체 섹터가 철저하게 장을 이끌어 갔다고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FOMC 회의 결과하고 맞들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로 쏠려있던 매기가 다양한 쪽으로 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에서 어느 쪽으로 이전이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중에 거기에 이제 중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뭐 소재 산업재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소재 산업재 혹은 이제 그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실적주 이런 쪽으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장기 그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2011년도에 17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왜곡이 됐죠. 17만 원에서 사실 그 지난 뭐 코로나 최저점이 6천 장중에 이제 그 월중 장중에 6,9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사실 그 2015년도에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단행했거든요.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희석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핵심은 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영업이익의 어떤 추이를 한번 관찰해보고 앞으로 결국은 주가의 큰 산은 이익이죠. 올해 예상 영업이 6천억대 후반에서 이제 한 7천억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7천억 정도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2010년에 4,300억, 2011년도에 7,100억, 2012년도에 7,300억, 2013년에 이제 그 1,000억 적자를 봤었고, 2014년도에 1,600억, 근데 2015년도에 경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그 다음에 16년에 이제 700억,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470억으로 어떤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2,000억, 4,200억에서 2020년도에 3,600억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3,600억에서 이제 5,000억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3,600억에서 2021년도에 5,000억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38%, 영업이익이 38%가 증가했어요. 주가는 당시 이제 뭐 대략 한 박스 하단이 한 12,000원에서 상단이 한 14,000원에서 2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13,000원대에서 저희 주력주에 포함을 했었죠. 그리고 주가가 다이렉트로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제 그 100% 증가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다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21년 5천억에서 2022년 작년이죠. 6,400억으로 증가했는데도 주가는 박스권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지금 수주액이 작년도 8조에서 올해 한 12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6천억대 작년 영업이익은 간다고 봐야 될 거죠. 6천억대 후반에서 7천억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7천억이라면 5천억에서 7천억이면 여러분들 40% 증가한 건 40%. 6,400에서 7천억을 계산하면 안 되죠. 5천억 고점에서 5천억 고점이 주가로 따지면 2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 고점에서 이제 7천억으로 넘어간다라면 40%가 증가, 영업이익 40%. 이런 건 대형주가 여러분들 영업이익 증가율이 40%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6,400억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5천억서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 영업이익 증가율이 40%라면 제가 보기에는 3만 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최근 증권사 목표가들을 보면 한 3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선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인데 작년 6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아래 화면은 위에는 이제 당연히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이 작년 6월 저점 이후에 외국인들은 뭐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수 기조를. 이것도 수급도 뭐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22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저희가 사실 그 연말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말을 혹은 연초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 장세 대전망과 아울러서 이제 그 핵심 주도주들을 저희가 교재로 만드는데 일단 그 핵심 주도주가 7종목이고 그다음에 베스트 중소형주가 10종목이에요. 총 17종목이죠. 뭐 교재로 구입했거나 혹은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아시는데 그 핵심 주도주 7종목 중에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성에는 나름대로 좀 한계는 있겠으나 하여튼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최소한 이제 50% 이상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참고를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라서 하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이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 성장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이제 달러화를 이제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방어 관점이 되겠죠. 성장보다는 이제 방어 관점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갔지만 다시 이게 또 부활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골치 아픈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미국은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세계관은 상당 부분 이제 그 소멸되는 과정이라 보고, 중국은 아직까지 퀘스천이 많죠.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을 대신해서 지금 인도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뭐 조만간에는 뭐 인도 인구가 뭐 중국 인구를 넘어선다는 그런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동입니다. 중동은 지금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과 중국, 특히 이제 중동 시장을 양대 성장 동력으로 하여튼 그 삼성엔지니어다 뭐 크게 뭐 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영업이익입니다. 2020년도 이제 3,600억, 21년도 이제 5,000억. 작년에 이제 6,400억에서 지금 올해는 예상이 6,700억 혹은 이제 많게는 한 7,000억까지 예상이 되는데, 앞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7,000억이라고 하면 5,000억에서 7,000억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증가해요. 40%. 주가는 그 사이에 이제 박스권에 갇혔던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만 원 돌파해서 우리가 한 3만 최소한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 하더라도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시장이 뭐 크게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뭐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1월 들어서 이제 개별 중소형주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사놓고 혹은 회사에 사놓고 팔아먹으려고 추천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많이 사는데요. 만약 그런 게 적발되면은 굉장히 그 죄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일종의 그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하고, 그 단 한 번도 저는 중소형주 제가 갖고 있는 그건 직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소형주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연초에 우리가 추천했던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에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휴비치였죠. 휴비치라든가 JVM, 셀바세이라고 같은 6,000원대 추천해서 15,000원까지 갔어요. 그 사실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업체 같은 거 굉장히 생생되고 그러는데 뭐 사실 의미는 없죠. 하나 안타까운 것은 ST팜이죠. ST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뭐 우리가 강론상에는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경쟁사가 뭐 증설한 부분도 있고, 뭐 실적도 기대 이하, 뭐 실적도 기대 이하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좀 소소한 악재가 나는데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실적은 크게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단지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ST팜도 상당히 좋게 보이고, 일단 그 여건이 허락이 되면 중소형주는 한 종목을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한 종목은 무리인 것 같고, 두 종목 내지 한 세 종목 정도 엮어 살 예정이고, 특히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중소형주는 저희가 반드시 사드립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최근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그 제가 담당인 분들은 거의 다 휴비치는 다 사드렸어요. 휴비치는 다 사드렸거든요. 이제 추천하고 좀 빠졌다가 바로 복원을 해주죠. 해봐야 사실 추천한 가격 대해서 200-300원 정도 더 오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도 좋고 또 상해 휴비치라는 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휴비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주가가 한 단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사실 좀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이제 정서를 함께 하고자 회원 가입비는 이제 많이 낮췄습니다. 6개월에 이제 2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1년에 300만 원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1년에 500만 원이었고, 예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1년에 1,000만 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나가니까 단타 매매는 저희 이제 못하고, 단타 매매가 아니라는 충분히 문자로도 커버가 되고, 가입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원래 그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처음 가입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희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야 될지, 또 투자자 성향에 맞게 하여튼 나름의 어떤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 좀 관심 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면은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로 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이제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보유 종목 뭐 수량까지도 보내주시면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